그래서 제가 당에 그 AI 강국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어요. 아, 예. 제가 명색이 위원장입니다. 근데 알지는 잘 못해요. 또 하정우 선생님, 저분 잡았어 했는데 언젠가 다시 같이 하게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질문하시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AI 순위를 매길 때 그룹으로는 3위, 순위로는 10위권 내다. 그래서 GDP 순위보다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AI 투자 또는 비즈니스 순위는 높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대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나마 여기서 가장 비즈니스라고 하는 제 의견을 좀 드리자면 몇 가지 순위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상업화 혹은 뭐 어떤 전반적인 어떤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죠. 따라간다라는 게 이 인공지능 경쟁 측면에서 당연히 따라가야 되고요. 인공지능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어떤 인공지능을 만드는 걸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걸 하기 위해서 뭐 GPU를 포함한 컴퓨팅 인프라 투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혹시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 감시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 것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R&D는 사실 성공하는 거 하면 그건 필요가 없는 거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R&D 과제 성공률이 97%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연구가 그렇게 성공률이 높아요. 성공할 만한 것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혁신이 없죠. 없는 걸 했다는 얘기죠. 되게 마지널한 것만 한다. 그래야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딥시크 짤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나오자마자 봤고요. 나오셨어요? 세상 이렇게 표현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림을 잘 그려놔서. 근데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논란이 많던데 미국 쪽에서는 베낀 거다. 뭐 아니면 오픈AI가 아니다. 뭐 이건 논쟁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짤을 좀 보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일본어로 딥시크에게 뭐 좀 이상한 일을 시켰더니 쭉 일본어로 얘기하면서 주인님이 시키신 거는 오픈AI의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딥시크를 만들 때 개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데이터 정류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표현한 그림이 요 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다 공개했죠. 중국은 딥시크는 이번에 확 공개를 다 해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방법들은 상당히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좀 더 계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봤더니 GPU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라는 거고요. 네, 우리가. 그래서 정부에서 GPU를 상당히 많이 예산을 들여서 확보를 하는 것이 일단은 혁신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실제로 딥시크 정도 되는 거는 뭐 LG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은 거의 준비가 돼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궁극점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더 발전해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석사 박사들이 있고 엔지니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GPU 10,000장을 한꺼번에 돌려본 경험, 30,000장을 돌려본 경험을 아예 못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지방도 못 넘어오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0,000장, 50,000장, 100,000장을 돌려본 경험을 갖게 해줘야 세계 경쟁에 그나마 따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스케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원격으로 떨어놔도 동시 작동하게 할 수는 있지 않나요? 물리적으로 붙어 있어요. NV링크가 무슨 뜻인가 하면 요 붙어 있는 이 지연 속도가 너무 적은
그게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 최대한 물리적으로 붙여놔야 된다고. 네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서버 하나에 GPU가 8장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GPU가 8장이니까 이 GPU들끼리 연결하는 게 NVLink라고 하는 거고, 그럼 서버와 서버들 또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또 연결해 줘야 됩니다. 넓은 터에다 딱 붙여놔야 된다. 그렇죠. 로컬 같은 지역에 다 몰아넣어놓고 한꺼번에 10,000장, 20,000장. 최근에 그록스리가 20만 장을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20만 장? 예. 20만 그걸로 스케일을 키워서 H100이지 한 장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면 네, 대충 잡고 20만 장이면 뭐 조단이 되겠죠. 네. 근데 그거는 딱 그거 값이고요. 네. 10조 원, 10조 원, 예, 예. 10조 원어치인가? 그게 한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거 뭐 내년까지 18,000장만 야, 근데 목표라는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더 키우는 게 필요하고 이번 정부에서 올해 18,000장, 2년 후 3만 장 정도 보고 계신데 개인적인 바람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엔비디아가 그만큼의 GPU를 생산하는 게 가능한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5천만 원 네.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대충 몇 장? 10,000장은 넘을 것 같습니다. 10,000장은 넘을 것 네, 10,000장은 넘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A100인가 뭐 그 약간 그 이전 단계? 네. 뭐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대충 수만 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장. 10만에 가깝지는 않은데 예. 하여튼 이게 뭔가 수를 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국내 기업들의 NPU를 포함한 이런 컴퓨팅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한 게 벌써 미국이 이거 전략자산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야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트럼프 행정부라면 막아가지고 관세도 그렇게 때리는데 충분히 이런 전략자산으로서의 리스크,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역량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좀 더 본격적으로 전투용 로봇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에 사실 행정, 문서 작업 여전히 많거든요. 생산성 도구, 인공지능 생산성 도구 좋은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거 대전환부터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기 혹은 어떤 전력에서의 AI 활용하는 것들을 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재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 해외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가고 있죠. 네, 그 왜일까요? 그냥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박사들이 미국 가면 뭐 5배, 10배 뭐 당연히 제 월급보다는 몇 배 많고. 그러니까 결국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가 흥하는 거고 결국 과학기술 발전을 하려면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병역 특례가 줄어들면서 들어오질 않아요. 예전에 네이버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외 유학 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년 연구개발을 하면서 그게 기술 자산으로 축적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중에 10%만 한국에 남아도 굉장히 혁신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닫혀 있어서 그래서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적어도 인공지능 같은 전략기술에 한해서는 좀 혁신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 가능성과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과학자가 될 수 있는. 존경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데. 아유, 가당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 정말 그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 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 후 연구원, 소위 포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 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채우개선은 첨단 과학 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걸음입니다.